진행자. 예, 안녕하세요. 2차 대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진행자입니다. 2차 대전 설명회는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상황을 놓고 꼭 그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주제는 프랑스 침공 당시 덩케르크에서 연합국을 섬멸했으면 어땠을까? 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2차 대전 전문가인 폰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폰, 안녕하세요. 진행자, 예, 안녕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로 꼽는 게 1940년대 초반의 영국군이 독일군과 싸우던 장면인데 이런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엔 정말 흥미롭죠. 특히나 요즘같이 급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선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1950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2차 세계대전의 초기 단계였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전역에 걸쳐 일어났던 대규모적인 전쟁들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론 거의 모든 지역들이 자유진영 국가와 공산권 국가 둘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념 전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다른 형태로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점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연합군 측에선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나요? 폰, 그 철수 작전 자체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철수 작전이 실패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철수 작전의 일환으로서 다이나모 작전이란 것이 실행됐으니까요. 일단 처음부터 말해보자면 1월 17일 날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지대 쪽에서 전투행위가 벌어졌고요. 바로 다음 날인 18일과 19일이 돼서야 프랑스 군대가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했죠. 그 이후 25일이 주간 동안 벌어진 격렬한 전투 끝에 독일군의 포위망이 완성됐고 이후 25일 밤 9시 30분쯤에는 영국 공군이 최초로 야간 전투를 벌였답니다. 그리고 27, 28일간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 끝에 28일 오전 10시에 마침내 포위망 안에 갇힌 연합군에게 항복 조건이 제시된 뒤 결국 26일 저녁 7시경에 최종적인 철수작전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덩케르크 항구가 함락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4개의 탈출작전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가 나왔죠. 첫째, 5개 사단의 병력이 후퇴했습니다. 둘째, 8만 명의 군인들이 탈출했습니다. 셋째, 1000명 정도의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넷째, 20여 척의 배가 항구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5대의 전차가 탈출했고요. 저는 이 4가지 사항 중 3번째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긍정적이라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처럼 절망스럽긴 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지요. 물론 그 덕택에 겨우 살아남아 구출됐다면 감사합니다만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는데 의미를 둬야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그 당시 상황이 정말 끔찍했죠. 전쟁 기간 내내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3분의 1 정도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의 민간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로 프랑스군이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덩케르크에 고립돼 있던 연합군 병력의 대다수가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 독일군 역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요.
연합군 측이 덩케르크를 점령한 지 이틀 후인 21일 밤 9시가 지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에 미국 육군 항공부대 소속 더글라스 맥클라렌 대위가 정찰 비행 임무 수행 도중 대공포화 속에서 격추당함으로써 독일군 지휘관들의 눈밖에 나버렸어요. 게다가 같은 시각에 윈스턴 처칠 수상 역시 공군 지휘소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영국군 전투기 조종사 몇 명이 포로로 잡혔고 대부분 영국 공습대대 대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며 전투기 조종사가 잡히것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아마 포로 수용소로 보내질 테니 그곳에서 대기하라 고 지시했어요. 이렇게 될 경우 적의 공세가 주춤해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안심했었는데 이게 웬걸요. 독일 공군사령관 헤르만 괴링 온수는 이날 새벽 3시경에 다시 한번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적이 반격해왔고 또다시 격추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6시간 동안 무려 7차례나 공중공격을 받음으로써 이제 곧 덩케르크가 함락당할 판이었죠. 만약 그때 연합군이 덩케르크를 탈환했더라면 연합군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연합군 측에선 덩케르크가 함락될 위기라는 걸 알면서도 영국 공군이 적을 저지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독일군이 언제 어디서라도 연합군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전에 미리 경고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도 독일 공군은 끝까지 연합군을 추격했고 심지어는 연합군을 구출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죠. 진행자. 근데 당시 영국 공군과 프랑스 공군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됐었죠. 네, 그래요. 영국 공군은 덩케르크를 사수하려 했고 프랑스 공군은 어떻게든 빨리 덩케르크를 벗어나려 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엔 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영국 공군은 덩케르크가 함락당하는 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죠. 반면 프랑스 공군은 덩케르크를 포기한다는 신호를 보낸 뒤 곧바로 비행기를 몰아서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양측 간 충돌 직전 상태가 됐고 그전까진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죠. 물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도 못했고요. 한편으론 영국 공군이든 프랑스 공군이든 간에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만약 이때 영국 공군이 나서줬으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진행자. 그럼 아예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독일군에겐 우리가 해냈어 라는 성취감마저 안겨주니까요. 프랑스 공군이 직접